30대, 40대들은 사실은 굉장히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그때 30대, 40대에서 꾸준히 운동도 하고 또 다이어트도 하는데도 계속 살이 찌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살은 찌면, 보통 살이 찌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촉촉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피부가 살이 찌는데도 피부가 아주 거칠고 또 건조하면서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붓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살이 찌면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피곤해요. 만성 피로가 오고. 그 다음에 많이 먹으면 변이 잘 나와야 되는데 먹은 것이 어디로 갔는지 변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갑상선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갑상선 저하증도 가장 많은 원인은 사실 우리 몸 염증이에요. 우리가 몸을 잘 가꾸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몸 자체에서 우리의 면역력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면역을 내 몸이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시모토 질병이라고요. 어떤 나의 면역 질환들이 나의 갑상선을 자극을 해서 갑상 기능을 저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많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원인을 다 알 수가 없고 치료도 아주 애매모호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뇌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 공부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엄마가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 나오려고 하면은 이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극 주는 호르몬이 뇌에서 나와야 되는데 뇌 하수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뇌 하수체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뇌종양이 있거나 또 뇌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또 생기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은 요즘 갑상선 암이 많잖아요. 이 갑상선 암이 종양이 있을 때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 갑상선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방에서는 또 이제 산간 지방에서는 예전에는 요도 같은 게 많이 부족이 됐죠. 미역이나 김을 전혀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생겼는데 요즘은 문명이 좋아지면서 그런 것은 아주 적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원인이 되다 보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외모 사람 보면은 굉장히 퉁퉁하고 보기가 싫어지죠. 30대, 40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성의 미를 갖고 와야 되는데 뚱뚱해지고 대변도 안 나오고 피곤하고 그리고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심하게는 아주 우울증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먹게 되죠. 그래서 먹은 것들이 배설도 안 되면서 계속 뱃속에서 빵빵하게 불어나서 나중에는 정말 드럼통처럼 되고 다리는 무거워지고 걷지도 잘 못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관절도 나빠지고 그래서 아주 겉늙어버린 노화방지 아주 역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가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심장이 굉장히 부담이 갔어요. 잘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심장이 한 60회, 70, 80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심장이 잘 뛰지를 못해서 뭐 40회, 50회. 그래서 숨이 차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면 호르몬 자체가 갑상선 호르몬 3개가 있어요. 삼가 호르몬 T3, 사가 호르몬 T4, 그다음에 갑상선 자극하는 호르몬 TSH가 있는데 이 삼가, 사가 호르몬이 굉장히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호르몬은 어떻게 했어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자극을 주다 보니까 그 수치가 TSH 수치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를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뇌 종양이 있을 때는 이 호르몬 자체도 굉장히 작아져서 TSH가 같이 감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저하증이 왔을 때는 저하증이 오는 원인을 초음파를 해서 봐서 다른 종양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일단은 판정이 되면은 치료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 신지를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을 먹게 되면은 아주 쉽게 잘 낫고 또 잘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막 어떤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러 오는데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고 갑상선 치료도 먼저 해야지만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갑상선 저하증은 정말 30, 40대에 아주 쉽게 잘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을 유발하면서 정말 인생 자체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병에 있어서 예방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갑상선 저하증은 정말 예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방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뇌종양사치도 그렇고요. 또 갑상선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런 갑상선 자체가 제거될 수도 그렇고요. 또 갑상선 저하를 유발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질병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미역김을 많이 드시고 또 평소에 기분을 좋게 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런 자가 면역 자체를 좋게 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매일 하루 좋은 일을 한 가지씩 하게 되면은 나라도 건강하고 여러분도 건강해지는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